우선은 대표님 좀 건강은 괜찮아지고 찾아가고 계시는 네. 중이신 거죠? 제가 엄청 꾸물거림이 없이 엄청 집착하고 있어요. 제 건강에. 아, 네. 항상 그 안에서도 나눠주시고 기대도 돼요. 대표님이 이거를 이겨내시든 그냥 갖고 가시는 과정 속에서도 엄청난 큰 배움이 있으시고 또 그걸 나눠주실 거라. 제가 네. 이겨낸다면 제가 의사는 안 돼도 의사증은 없어도 거의 의사 수준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떤 그 음, 지식들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럼 더 다양하게 대표님은 더 지혜가 생기시는 거네요. 네, 매 네. 순간, 매번 그랬던 거예요. 예술할 때도 그 분야에서 음, 그랬지만, 비즈니스로 넘어오면서 그 예술하고 상관없는 분야지만, 거기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음, 비즈니스 넘어가서 나의 성공보다도 타인의 성공을 연결했을 때, 또 거기 넘어갔을 때도 그랬고, 그리고 그 순간에서 계속 선택했던 것들이 좀 단계가 대부분 사람들은 해왔던 거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10년이고 20년이고. 네. 근데 해왔던 걸 하는데 그 속에서 그 사람이 원고가 얼마나 바뀌어지고 자기의 어떤 단순히 경제 성장이 아니라 계단별로 올라가는 수직 성장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흔하지 않단 말이에요. 정치인들도 네. 보면 우리가 딱 보면 정치인 같은 정치인들은 해먹은 거예요. 근데 음, 트럼프 같은 정치인은 정치인이 아닌 아웃사이더가 해먹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자기 분야에서 원래 부동산 개발자에서 그 다음에 호텔 개발자로 작은 그냥 집을 개발자에서 호텔 개발자로 그 다음에 골프라든가 그리고 카지노라든가 연예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정치계에 또 뛰어 들어와서 그 다음 대통령까지 되고 이 성장이 일반 정치인들하고 너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단순히 뭐, 목공이다, 난 그냥 단순 자동차 판매원이다 하더라도 똑같은 네. 월 1,000만 원을 벌더라도 분명 그 안에는 내공이 달라요. 그 자동차 음, 판매원, 우리도 뭔가를 우리가 필요할 때, 내 자동차를 맡기고 싶거나 아니면 뭐, 내가 의사를 보고 싶거나 뭐 아니면 이번에 내가 치과를 한단 말이에요. 치과를 할 때 내가 네. 보다 보면 치과를 하는데 큰 회사가 있단 말이에요. 예. 네, 이름을 얘기 안 하겠지만 강남에 무슨 D 치과라고 있어요. 되게 음, 큰 치과란 말이에요. 성형도 하고 거기. 거기서 네. 했을 때랑 지금은 제가 제 수강생의 남편분이 굉장히 장인이라 가지고 거기서 내가 음, 이번에 했단 말이에요. 달라요. 네. 네. 어, 하나는 큰 병원이고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좋은 부동산 입지에서 하는 큰 어떤 건물에서 아는 그런 병원이고 이제 음, 치과인데 거긴 공장처럼 돌린 느낌이라면 여기 장인은 그냥 강북에 저기 뭐야 되게 허름한 동네에서 그 자리에서 수십 년 동안 했던 그런 음, 치과 의사분이 하는 그 내용을 보면 그 사람하고 내가 짜장면 먹으면서도 대화해봤거든요. 짜장면 먹고 대화해봤더니 그 어떤 한 분야에 팔 때 그 분야를 엄청 집착하게 파는데 그 습성이 다른 분야에서도 계속 그렇게 파는 거예요. 치과도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단순히 교정뿐만 아니라 뭐 임플란트도 있고 거기에도 다 레벨이 있어요. 근데 그걸 네. 깊숙이 파더라고요. 하나를 어, 깊숙이 팠다가 또 다음을 갖다 근데 깊숙이 팔 때 항상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후가 있었어요. 후. 어떤 사람을 만나냐. 굉장히 기술자를 괜찮은 멘토를 미국에 그런 임플란트, 그런, 뭐, 이런 교정이라든가 할 수 있는 그때 그 시기가 아닌데, 그 기술이 훨씬 앞서간 이다나 같은 사람들을 멘토로 삼아서 찾아가고 또 찾아가면서 배웠던 그런 스토리를 들어보면 놀라워요. 이런 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갭 차이가 엄청 나는데,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일반 허르지만은 어떤 그런 동네에서 치과 의사고, 하나는 어때요? 겉으로 누가 봐도 삐까뻔쩍하는 강남의 테헤란로에 뭔가 입지에 좋은 그런 치과, 예, 거기 사는 거고. 그 겉으로 봤을 땐 누가 더 신뢰도가 있어 보이고, 누가 더 이제 쉽게 접근하냐. 그쪽이란 말이에요. 네. 예, 그런 거예요. 장단점. 예. 음, 그래서 음. 뭘 얘기하다 여기까지 얘기했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네, 맞아요.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제가 오늘 질문은 질문이잖아요.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표님의 성공 정의를 저희를 가르쳐 주셨을 때, 하나를 쫓을 때 다 얻는 삶 되게 많은데, 대표님이 그냥 좀 내가 나를 이렇게 성공하는 거를 봤을 때, 항상 고객 성공이셨거든요. 아까도 고객 성공이라는 멘트를 하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고객 성공이라는 거를 이해는 해요. 근데 대표님이 어떻게 고객 성공을 도왔는지 유튜브만 봐도 나오기는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대표님의 질문이 뾰족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문제점을 파악해야 돕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모든 사람들이 제가 대표님한테 갔을 때도 제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잘 몰랐던 거를 해주시면서 제가 알아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럼 대표님이 그 질문은 이번에 그 AI한테도 물어볼 때 어떻게 뾰족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표님이 답을 얻는 게 달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님의 핵심이고, 이게 근데 단시간에 바뀔 수가 있는지, 그리고 질문을 잘하려면 뭔가 방법이 있는 건지, 아니면 시간의 세월 속에서 이게 드러나는 건지. 그렇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되게 큰데요. 좋아요. 저는 우선 제가 답을 할 수 있어요. 어, 예. 예. 일단, 지금 피디님 원하는 건 이런 거잖아요. 누가 이걸 봤을 때, 이 하나를 봤을 때 좀 정리돼서 성공에 대한 정의가 확실히 내려져가지고 클리어해지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리고 피디님이 음, 어떻게 보면 이걸 제일 원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미리 답변을 드리면 한술에 배부르는 건 없어요. 하나로 음, 되는 건 없어요. 질문 음, 뾰족하게 하면 성공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음, 어떻게 보면 질문을 뾰족하게 하는 AI하고 내가 이번에 사건이 터지면서 챗 GTP랑 대화해가지고 어쨌든 내가 질문을 뽑아가지고 그 뾰족한 질문 해가지고 며칠씩 걸려가지고 내 병에 대한 진단을 더 뾰족하게 내렸단 말이에요. 그 키워드가 나오기까지. 그 키워드 네. 나오기까지는 다양한 키워드를 많이 잡아야 되고 다양한 키워드 중에서 또 이거 추측하고 해서 각성이라는 키워드가 나왔는데 그 각성의 키워드의 또 원인이 무엇이고 결과가 무엇이고 또 여기 상관관계가 연결되는 게 어떤 거고 그리고 이건 키워드가 너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챗 GTP하고 연결되다 보면 나도 새롭게 배우는 키워드가 되게 많았어요. 그게 깊이 들어가면 그래요. 하나의 의학 분야의 신경계가 들어가면 신경계 깊이 들어가면 거기에서 유튜브도 알고리즘을 뜨면서 다양한 것들 내가 흡수하면서 배운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또 기반해가지고 내가 또 챗GPT한테 또 이런 질문을 하고 오늘은 생각 안 나요. 왜? 컨텐츠 한참 듣고 있는데 내 생각은 없어요. 들어야 돼, 정보를. 근데 어느 순간 내 뇌가 아침에 깨나고 이틀 뒤에, 3일 뒤에 내가 갑자기 이걸 묻고 싶은데 하다가 그걸 묻고 싶고 아니면 뭐 어디가 봤는데 뭐 의사가 처방해준 약에 대해서 그 약이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약을 찾아가지고 그 이름을 쳤는데 챗GPT에서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또 음, 키워드를 가지고 또 이런 질문을 하다면 또 꼴이 이렇게 통합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단순히 지금 내가 이렇게 뾰족하게 할 수 있는 게 지금이냐? 뾰족한 질문이 지금이냐?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런 기질을 가지고 이 기질을 내가 지금처럼 확장하게 만든 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음,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가 아니다. 예, 그래서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를 붙잡아서 모든 걸 얻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또 하나가 아니래. 이게 웃기잖아요, 지금. 네, 네. 질문을 뾰족한 걸 잘하면 당신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매끄럽게 떨어지는 게 없어요, 세상에는. 맞아요. 공감돼요. 우리 같은 사람이 나와 당신, 나와 사람, 한 명이 예를 들면 이 세상에 딱 둘이 살아요. 그러면 되게 예측이 쉬워요. 1대1이기 때문에. 네, 네, 네. 근데 요 1대1 사이에 중간에 시어머니 끼거나 장인 어르신이 끼거나 중간에 친구 한 명이 끼거나 하면 네. 1대1에 대해서 원래 그렇게 단순하던 게 중간에 누가 한 명이 끼잖아요. 심지어 그 한 명이 강아지가 한 명이 껴도 있잖아요. 1대1에서 중간에 한 명이 뭐가 껴도 이게 되게 복잡해져요. 상관관계가. 음, 예. 음, 그리고 우리는 네. 인간이기 때문에 얘는 온도의 영향을 그렇게 안 받는단 말이에요. 물론 엄청 더우면 얘도 녹겠죠.
근데 음, 우리가 지금 평소에 사는 온도를 통해서 얘는 그냥 영향을 안 받는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온도가 여름이면 더워요. 지금 말을 하고 음, 있다가 더우면 어때? 옷을 막 벗고 싶고 막 에어컨 틀어야 되고 이렇단 말이에요. 네. 1대1 사이에 온도만 달라져도 얘네 둘의 상관관계가 좀 더 복잡해져요. 음, 그래서 얘네 둘을 예측하는 게 상관관계에 작용되는 게 너무 많아요. 한 사람 대 한 사람. 부부 사이도 그렇고, 그냥 이 세상에 총 70억 인구인데 두 명만 있다고 가정하면 되게 쉽단 말이에요. 세상은 완벽하게 예측을 가능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 이 세상은. 근데 두 명이 아니라 세 명이라도 완벽하게 예측을 하는 거 거의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몇 명이 살아요? 이 세상에? 70억 70원. 인구가 살아요. 음, 한국 사람들만 살고 한국 땅에서만 사람들이 존재하고 나머지 땅에는 아무런 인종이 없고 아무런 생물도 없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렇게 네, 해도 예측이 어때요?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네, 한국 땅에서 다른 뭐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뭐 대만도 있고 필리핀도 있고 말레이시아도 있고 저기 미국도 있고 스페인도 있고 막 있잖아요. 거기에 네. 또 사람들이 각자 다 그 상관관계까지 연결하는데 그게 지금 이 시대에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이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훨씬 얽혀져요.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술로 배부를 수가 없다는 게 이 말이에요. 음, 하나로 뭔가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음, 그거를 우리가 다 알아내야 되는데 그걸 다 알아내려면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 불가능하다고 해요. 그걸 다 알아내기까지. 근데 이걸 얘기하면 좀 시간이 걸리는데 그래서 네, 우리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의도하는 게 뭐냐. 아까 제가 1대1 코칭하면서도 결국 우리가 의도하는 건 상대방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음, 유튜브를 찍어요? 왜 이런 얘기를 들어요? 왜 이런 상대방, 복잡한 얘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음, 있는데 왜 이런 머리 아픈 얘기를 듣고 있고 이 시간을 왜 쓰고 있어요? 우리의 음, 의도가 누군가 이걸 봤을 때 우리의 의도가 고객이 잘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예. 음, 나는 이게 1번이라고 생각해요. 음, 고객이 잘 되고 고객이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예. 음, 부부 관계에 있어서 상대가 잘 되는 게 내가 잘 돼. 상대 문제가 꼭 내 문제가 돼요. 상대가 어디 음, 아프면 그게 꼭 내 문제로 연결돼요. 나도 계속 아프다는 얘기를 자꾸 들으면 나도 아파요. 언젠가는. 네. 그래서 예, 상대가 잘 되는 게 우리가 지금 이걸 듣는 사람들은 뭐 기업 대표가 될 수도 있고 영업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네, 자영업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일반 주부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잘 살고 싶은데 어떻게 잘 살 줄 몰라가지고 우연히 어쨌든 누구나 자기한테 이로운 건 들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음, 우리 의도도 누군가 잘 되는 거예요. 이걸 듣는 사람들이 저주 걸려가지고 당장 뒤져라. 이게 아니잖아요. 네, 이걸 들음으로 인해서 좀 더 지적으로 좀 더 뭔가 내가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있는 뭔가 이런 것들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의도하는 게 뭐냐? 잘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잘 돼. 음, 최근에 제가 몇백억 제 제자 중에 몇백억 부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그분이 가게에 갔어요. 예. 그래서 가게에 가가지고 대화를 했단 말이에요. 대화를 했는데 제 지금 어쨌든 그때 마라톤 사건 이후로 과호흡증으로 제가 가졌던 각성 상태, 뇌 각성 상태에 대해서 항상 긴장 상태, 잠을 못 자는 어떤 부분들이 요즘에 후유증으로 또 다시 튕겨 나와가지고 그런 일에 대해서 나중에 어떤 나쁜 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잠시 그분은 알고 있는데 그때 내가 그분을 만났을 때 나랑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네, 대화를 해보면 이건 내 문제인데 이 내 문제는 어쨌든 건강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하면 돼요. 그리고 네, 누군가 나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내가 해결하면 돼요. 그리고 이게 당장에 내가 지금 뒤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음, 근데 그렇죠. 내가 상대방의 문제를 보면 몇백억 자산가도 상대방의 문제가 있어요. 근데 상대방의 문제를 보면요. 상대방 네, 문제가 나의 문제보다 더 심각해 보여요. 어, 네,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내가 뭔지는 얘기는 안 할 거지만. 네, 그 네,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둘이서 대화를 하잖아요. 제 와이프까지 해서 셋이서 대화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참 재밌는 건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이랑 몇백억 자산가 아니라 다른 일반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랑 몇백억 자산가랑 대화할 때 차이점이 뭐냐면 딱 여기에 있어요.
내가 내 문제에 대해서 뭔가 나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걱정되니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문제에 대해서 네, 얘기하고 나는 말을 돌려요. 그래서 네, 당신의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물어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고 당신이 어디 레벨에서 지금 이걸 해결하고 있고 당신의 솔루션, 당신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서로 체크하고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네, 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가 사실 얘기하면 상대방이 들어주면 나는 고맙죠. 예. 근데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나는 보통 상대방의 문제를 내가 듣고 자꾸 해결해 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왜? 아까 얘기했듯이 너가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 나는 항상 상대방이 잘 되는 걸 원해요. 그게 음, 제 의도란 네, 말이에요. 그 의도가 대화하다 보면 그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화살이 네, 그쪽으로 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 도와줄 수 있을까를 해서 뾰족한 질문으로 그 사람한테 질문한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그 상대방이 나한테 질문을 기다렸다는 식으로 자기의 어떤 구구절절 자기 얘기를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네,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얘기 하다가도 다시 주제를 넘어와가지고 또 나를 걱정해요. 나의 건강에 아,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또 주제를 넘어와요. 보통 아, 사람들은 자기 말을 하다 보면 주제가 거기서 거의 더 깊어지거나 거기서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또 역으로 나의 주제로 넘어와가지고 또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그 진짜 나를 걱정하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음, 음, 이게 자산가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요거. 그게 뭐냐면 상대방이든 나든 진짜 있잖아. 우리는 순수하게 상대방이 진짜 잘 되길 원하기 때문에 대화를 하다 보면 단순히 내 얘기가 아니라 항상 상대방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깊이 우려하고 항상 그 가게를 가면 뭔가 너무 많이 줘요. 예, 뭘 자꾸 주려고 하고 이런 그게 뭐냐면 나누려고 하고 그리고 그 상대방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진심으로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일반 사람하고 달라요. 그거는 음, 동물적으로 느껴요. 이런 사람을 안 만나봤다면 그런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세상에는 음, 다 백조지, 검은 백조가 어디 있어요? 블랙스완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런 네, 사람을 실제로 내 주변에서 만나잖아요? 이런 사람 있어요. 저는 대부분 음, 이제 코칭하다 보니까 수직 관계로 내가 누군가의 문제를 들었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 내가 잘 되게끔 만드는 어떤 입장이다 보니까 보통 오프라인에서 만나서도 보통 그런 대화를 하면 그렇게 되는데 저는 처음인 것 같아요. 제 문제에 대해서 자꾸 제 문제로 돌아오는 거. 그럼 내 문제로 아, 돌아오면 상대방한테 내가 수식하고 또 내 문제를 얘기하고 하는 거를 저는 제 감정에 앞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라도 당신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난 음, 또 풀어준단 네, 말이에요. 예. 네, 그리고 다시 이걸 풀어주면은 나는 컨텐츠를 이 사람한테 풀어주고 가르치는 입장이 된단 말이에요. 내 네, 문제에 빠져서 그냥 내 걸 들어줘가 내가 얼마나 불쌍한지 이걸 표현하는 게 아니고. 예. 음, 이게 뭔 말인지 알겠죠? 예. 네, 그거를 음, 상대방한테 인식시켜줘가지고, 거기에서 또 원리, 원칙을 또 뽑아서, 또 거기에서 내가 그동안에 수업에서 얘기하고, 뭐, 비선형성이라든가, 그리고 뭐, 규모 가변성이라든가, 아니면 블랙스완이라든가, 그게 현실적으로 내가 상상력이 얼마나 부족하다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그걸 뽑아내면서 이런데 상대방 그걸 듣는 거, 그 사람한테 이득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득이 되는 건 나머지 또 상대방은 결국에는 그거에 대해서 자꾸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제 주제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음, 주제에 들어올 수는 있어. 근데 상대방의 문제를 난 또 안단 말이에요. 상대방의 네, 문제도 내가 듣다 보면. 근데 내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게 상대방 문제예요, 지금은. 예. 그러니까 음, 그래서 근데 보통 내가 너무 문제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 저는 건강의 이슈가 거의 암이에요. 막 정말 내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보통 상대방을 생각 못 해요. 음, 내가 그냥 죽겠다고 다른 사람들 막 뭔지도 모르고 막 씨부리는 거예요. 근데 맞아, 자기가 문제에 시달리고 진짜 깊은 문제, 일반 사람들 해결을 못하는 문제, 일반 사람 접하지도 못할 문제들이에요. 그런 문제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문제를 들으려고 하고 질문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다시 음, 돌아오면 네, 하나를 가지고 전반적인 게 모두 다 따라오게 만든다고 했을 때 저는 이게 하나인 것 같아요. 한 술에 배부를 수 있는 건 없지만
기술적인 거를 물어봤을 땐 한 술에 배부른 게 없고 하나로 되는 게 없어요. 그치만 방향을 본다고 했을 땐 그 의도가 그 사람이 기술도 얻을 수 있고 귀인도 얻을 수 있고 뭐 다양한 충분한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난 그래서 의도라고 생각해요. 아까 제가 코칭할 때도 보면 그 얘기했어요. 의도. 그랬더니 코칭을 기피하고 그걸 인식을 잘 시키면 상대방이 아, 내가 이기적이었다라고 하는 걸 자기가 인정해요. 네, 자기가 음, 인정해요.